현대자동차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현대차가 로봇이라는 부분이 끼어 있다라는 것도 빼고요. 단순하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21년도에 아마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0조 정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만에 30배 100조 가까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익을 낸, 잘 되게 되면 50만 원의 목표가가 아니라 잡아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장이 참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이럴 때가 많은데 그죠? 그렇죠. 야, 이제 조정 좀 받아도 되는데 네. 좀 받자 이런 데도 정말 거침없이 가고 있고요. 반도체가 가다가 이제 자동차, 로봇, 뭐죠, 뭐 방산,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할 텐데요. 현대차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네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외부에서. 현대자동차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제가 딱 잘라서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사셔도 됩니다. 그럼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공매도가 아닌 이상 뭐 그죠? 시장에서는 뭐 목표가를 60만 원 보는 측면도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40만 원 초반인데요. 네. 5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이제 뇌피셜로 단순하게 최근 주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관성으로 5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현대차가 로봇이라는 부분이 끼어 있다라는 것도 빼고요. 단순하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교군을 판단할 때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와 네. 기아를 네. 비교할 수는 네. 없으니까 해외 글로벌 메이커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가치주, 자동차가 가치주이기 때문에 가치주의 그 적정 가격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보통 PBR을 많이 봅니다. 기술주는 PER을 보는 경향들이 네. 있고요.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지금 PBR이 0.9배 약간 넘습니다.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네. 판단해 보게 되면 0.9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메이커의 자동차 회사들의 PBR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도요타, GM, 포드 자동차의 PBR을 보게 되면 이 회사들이 공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1.2배, 1.3배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의 그 자동차 업종에 대비해서 판단해 볼 때 1.2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지금 주가 대비 20, 3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이게 주가가 오른 게 언제인가? 올 1월부터 밸류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죠? 근데 싸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뭐 20만 원, 30만 원도 아니에요. 20만 원대에서 그렇게 기다가 그죠. 그렇죠. 9월, 10월만 해도 2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리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거기서 가열차게 이제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 동력이 되었던 게 이제 로봇이라는 부분이겠죠. 네. CES도 이 재료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탄력을 보여줬는데 궁극으로 정상 수준에서의 그러니까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대표 종목 현대차에 대해서 지금 사도 될까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는데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주변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만 원 할 땐 지루해서 못 샀고 저평가를 알았는데 30만 원 오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도 못 샀는데 그죠? 지금 40만 원대 물어보면 사도 된다. 예. 그렇죠. 이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움직이지 않았던 포스코 그룹이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그 강세 현상을 2, 3일 내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강했죠. 홀딩스도 그렇고요. 네. 포스코 관련 그룹주 중에서 안 움직였던 DX? 포스트 DX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들이 최근 내에서 뭐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 그동안의 국내 시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소외 뭐 이런 등등등 내용으로 판단되었던 종목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네. 현대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뭐 이해도로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뭐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뭐 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싼 게 계속 쌀 수도 있는 거죠. 트리거가 된 거는 이제 CES에서 그렇죠. 모멘텀인데 원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고 있었죠. 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면 그죠? 우리 네. 상장을 떼올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장하면 그 지분 가치와 함께 그 돈을 가지고 현대차의 지배구조, 그죠? 네. 뭐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렸던 거지. 네. 그리고 뭐 로봇은 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줄은 솔직히 몰랐던 거잖아요. 이제 좀 전에는 가치 기준으로 현대차를 말씀드렸던 네. 거고요. 최근에 사업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이제 본업인 자동차 사업은 관세 영향으로 그렇게 좋은 괄목할 만한 숫자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측면에서의 사업 측면을 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보스턴 네.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21년도에 아마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을 겁니다. 지분 80% 인수했다가 90%까지 인수 확장시켰고요. 지난해 한 1조 정도 유상 증가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30조 정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 만에 30배, 뭐 대략 한 20-30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시기에 투자했던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 그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네요. 네. 이 회사도 최초에 투자할 때 한 2조 정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가치적 측면, 지금 당장 상장할 기업은 아니지만 가치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면 비슷한 동급 기준의 구글에서 운영하는 웨이모에 대한 가치가 지금 네. 150조 정도 하거든요. 현재 가치로. 그러면 이 모셔널도 100조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7, 8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의 관측이기 때문에 두 회사만 투자해서 벌써 한 100조 가까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익을 낸, 뭐 아직 확정 수익은 아니겠지만 투자 측면으로서의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요즘에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로봇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하고 네. 현대차가 뭐 메인 핵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의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 모비스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오토에버, 글로비스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아가 좀 소외돼 있다가 네. 기아는 자동차 옛날에 보면 현대차 기아가 같이 가고 오히려 기아 셌죠. 기아가 수익 영업이익률이 더 좋다고 해서 기아가 더 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대차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아는 빠졌다가 결국은 기아도 오르는 이건 키 맞추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내용적으로는 피지컬 AI가 이슈가 부각이 되긴 했는데 네. 당연히 키 맞추기 현상에서 기아가 뒤늦게 쫓아가는 형태로 가격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현대차에서 로봇을 한다는데 기아를 빼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현대차가 좀 주목받는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에 대한 투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승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정몽구 회장님이 37년생이십니다. 그러면 85세, 86세 되셨을 것 같고요. 뭐 올해는 승계에 대한 지분 구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 내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탄력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지주사인 모비스 움직임도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글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님 20%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플러스 글로비스 그리고 말씀하셨던 오토웨버 같은 종목들이 전략적으로 로봇과 승계와 관련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봇 관련 얘기 조금만 더 미루고 본주 조금 더 미루고 이제 네. 좋으니까 워낙 사실 가파르게 가잖아요. 그렇죠. 올해 상승률로 따지게 보면 아마 현대차 그룹주가 상위 랭크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강할 텐데, 그죠? 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항상 질문을 던져보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 기대감으로 주가가 빵 올랐다. 네. 근데 실적을 딱 발표를 하는 시점 봤는데 아직 실적은 옛날 실적이네. 뭐 이러면서 그죠? 이런 옛날 실적이 아니라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저조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런 그렇지만 것들이 적어도 이 로봇의 모멘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기적인 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슈로서 반영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번 4분기 실적이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2조 중반 정도를 영업이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 2분기 실적이 어떠했느냐? 3조 중반이었습니다. 관세 영향이 가장 지대한 영향이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줄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최근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상쇄시킨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년 전에 그 전년 동기 한 2조 한 6천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본업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익치가 조금 준 상황에서의 내용은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돼서 회사의 기본 본업이 안 되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숫자 감소 요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말 완전한 재평가가 되려고 하면 그런 숫자들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업까지 잘 되게 되면 50만 원의 목표가가 아니라 100만 원 가야 돼. 오늘 하이닉스 목표가가 100만 원 나왔더라고요. 네. 100만 원 잡아야 되겠죠. 네.